이 두 가지 그 이후에 제가 근 20년에 가까운 동안 그 이어져 온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외교장각 도서 반환 문제입니다. 네. 그때 이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 관리를 위한 국가 예산이요 3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1년에요? 예.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책 두어 개 내면 그만입니다. 자료지에. 근데 이거를 이게 예산 확보를 위해서 뭐 교수지만 동분서주를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규장각 자료라는 게 어떤 거다 하는 거 설명을 하려니까 좀 입이 아픕니다. 그래서 간단한 소책자를, 쇼트 히스토리, 나중에 규장각 소사라고 짧게 이름 붙여 나왔습니다만, 그걸 만드는 과정에 그 예기장각, 강화도에 있던 예기장각에 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저를 도우던 조교들이 뭐 쫓아다니면서 제가 지시를 해서 가져온 겁니다만, 그 병인양육 때 로스 대독이 퇴각할 때 예기장각에 있던 도서를 300책 정도만 꺼내가고 350책 정도 꺼내가고 나머지는 불태우고 간다는 본국 해군 장관한테 보낸 편지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건 뭐 대단한 문화재 파괴고 전시 약탈 행위가 돼서 국제법안은 뭐 고인됐습니다. 백충현 교수한테 의논했더니 무조건 반환 신청을 해놓고 봐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고종 시대에 생산된 정부 공문서죠. 이게 그냥 그대로 문서 상태로 있고 편찬 사업을 안 해서 이러면은 소장기관이 국립기관인데 이제 직무유기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편찬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돈은 없지만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제일 앞세울 거냐? 의정부 뭐 이런 국내부 이런 큰 관서가 있지만 제일 먼저 법령을 해야 된다. 그 법령에 관한 그 황제의 칙령 뭐 조칙 이런 걸 정리를 하는데, 그걸 하던 그 학예연구사가 쫓아와서 그래요. 선생님이 이상한 걸 봤습니다. 순종 황제의 그 서명, 친필 서명은 한 가지여야 되지 않습니까? 필체가. 네. 이게 한 6가지가 나옵니다. 필체가 다른 게.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감부 관리들이 위조했습니다. 거기에서 시작해서 한국 국권 침탈에 관한 조약문도 꺼내보자. 그럴 때 얼사조약 보니까 제목도 안 붙어 있어요. 뭐 황제의 승인 이 사인이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래서 결국 그 두 가지 주제가 지금 19년, 20년이 됐습니다. 근데 작년에 또 나름대로 하나 또 이 한일 관계, 그동안 제가 국제학술회의를 주관하면서 쭉 계속해 왔습니다. 뭐 그런 노력건 성과도 있었고, 예기장국 도서관도 다 아시듯이 뭐 사라코지 대통령이 G20에 오셔가지고 반환을 뭐 확실하게 약속한 그런 발언도 나오고 해서 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결과가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 일을 했는데요. 뭐 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좀 뭐 근본에 충실한다고 그럴까요?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 제기도 됐고, 예기장각 문제도 한 20년 계속되는 속에 현물은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상당히 북돋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평가해 주는 걸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그 프랑스가 우리나라에 되돌려주기로 한 그 약속에 관한 건데요. 예. 하지만 남는 것은 그 형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완전 반환이 아니라 영구 임대 형식을 취한다라고 하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새 국제 질서가 완전히 정의를 명분과 실제에서 그대로 구현된 상태면은 한국 거니까 돌려준다, 이렇게 되는 게 옳지요. 또 한국만 아니라 그 피탈국에 대해서 그게 옳은데, 가져간 나라들은 그들대로 또 법적인 구속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요? 예. 네. 국가재산은 전부 등록이 돼 있어요. 그걸 소유권 변동을 하려면은 국회 통과를 다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보내준다, 이 의지가 있더라도. 그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실상의 반환 상태가 되는 그런 그 기간 설정을 통한 연구 또는 기간 설정을 일정한 기간 계속 반복 연장하는 형식으로 하는 뭐 이런 방식이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많이 그 반환 사실상의 반환의 형식으로 취해지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예. 근데 위원장님, 우리나라가 이제 국권을 회복한 것이 1945년의 일이고, 예. 지금 말씀하신 외교장각 도서의 문제를 확인한 것은 이제 위원장님께서 도서관리실장으로 계신 예. 88년 이후의 일 아니겠습니까? 91년에 정식으로 서울대학 총장이 우리 외무부 장관한테 반환 요청을 해줄 걸 건의했습니다. 예. 그럼 물론 이제 46년 동안의 그 빈 공간의 시간이 이제 남게 되는데요. 예. 뭐란 걸까요? 사실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하지만 80년 초에 들어서도 6.25 전쟁이 났고요. 80년 중반에 들어서도 바꿔 말씀드리면 이제 위원장님께서 그 자리에 가시기 전까지는 전혀 이 문제가 검토되지 않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질문을 지금 드려보는 건데요. 글쎄, 제가 그걸 아까 딴 분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말은 아닌데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목표하는 일에 이걸 확실하게 근거를 좀 확보하자 이런 노력을 하니까 그런 게 걸려 없디다. 네. 그러니까 그 전문성이 또 필요해가지고 국제법 전공하는 교수한테 물었더니 그거는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적인 사업이 된 거죠. 이러한 몰랐던 사실들을 발견을 하셨고, 근데 그 사실을 국제학술대에서도 발표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랬을 때 당장 일본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일본 학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던가요? 한국 국권 피탈 과정과 그에 관한 이제 문서들, 조약문들 여기에 대한 연구가 사실은 제가 91년에 애기장각 도서관이 제기가 됐고 92년에 제 임기가 이제 끝나는 시기였는데 위조 서명이 나와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됐나 해서 연구실로 돌아와서 일본 외교 문서 자료들 가지고 전부 상황 파악을 해서 제가 한 3년 공부를 하니까 이게 좀 뭔가 문제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까지도 학술회의를 매년 한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책도 마무리는 아닌데 중간 마무리한 책도 내고 했는데요. 일본 측에서 제가 그 뒤에 이제 좀